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83이 된 내과 전문의 한정웅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노인 냄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귀여운 손녀가 집에 놀러와서 할아버지 집은 좀 이상한 냄새나. 하며 자고 가기를 망설이던 기억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쪽이 찡했지요. 나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어린아이의 예민한 코는 다르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살짝 인상을 찌푸리거나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테니까요. 혹은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예전과는 다른 냄새가 난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냄새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또한 젊은 사람에게도 나기도 하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참 하트 모양의 좋아요와 제 채널 옆에 구독 버튼이 있는데 눌러주셨나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재밌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게 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인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28일 정도였던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가 60대가 되면 40에서 60일로 늘어납니다. 그 결과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땀샘과 피지선의 활동도 감소하게 되지요. 제 경우도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한참 걸어도 예전만큼 땀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땀샘 활동이 줄어들면 피부 표면에 있는 세균들을 씻어내는 자연적인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표면에 세균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이 세균들이 피부에 오일과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피부의 pH 밸런스도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표면이 약산성을 유지하여 세균의 번식을 억제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 피부과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로부터 피부 산도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냄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몰랐지요. 둘째, 노네날 성분의 증가입니다. 노네날이라는 화합물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 몸의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물질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40대 중반부터 피지 속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가 활발해지면서 노네날 생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네날은 특유의 비린 냄새, 혹은 오래된 책이나 종이 냄새와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이 노네날 성분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도 60대 중반부터 옷에서 전에 없던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느꼈는데 아마 이 노네날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노네날은 일반적인 비누로는 잘 씻겨나가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셋째,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도 늘어나게 됩니다. 제 경우도 고혈압과 당뇨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지요. 이런 약물들은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혈압약 중 일부는 몸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 한 분은 혈압약을 바꾸고 나서 체취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케톤체가 생성되어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요소가 땀을 통해 나오면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저희 친구 중 한 분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가끔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넷째, 소화 기능의 변화도 체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관의 운동성이 감소하고 소화효소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스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도 변화합니다. 유익균은 감소하고 유해균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요. 이런 변화는 장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종류와 양을 변화시켜 결국 입냄새나 채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위장은 식도와도 연결되어 있어 위장이 좋지 않으면 입에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다섯째, 생활관리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목욕이나 세탁과 같은 일상적인 위생관리가 예전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집안 청소나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여섯째, 수면의 질도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은 단순히 몇 시간을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깊고 편안한 수면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복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간에서는 독소를 분해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중간에 자주 깨게 되죠. 저도 예전에는 한 번 누우면 아침까지 깊이 잘 잤는데 요즘은 밤중에 두세 번씩 깨곤 합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의 회복과 정화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채취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호르몬 변화도 냄새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땀샘 활동이 변화합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채취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저희 아내는 폐경 이후 피부가 많이 건조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습제를 더 자주 바르고 실내 습도도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것이 채취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덟째,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생활 습관도 채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를 피우면 몸에서 특유의 담배 냄새가 나고 술을 자주 마시면 간 기능이 저하되어 채취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먹고 난 다음 날 속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입냄새가 나기도 하지요. 저는 젊었을 때 담배를 피웠지만 의사가 된 후 건강을 위해 끊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고 나서 냄새에 더 민감해졌어요. 그때 비로소 담배가 얼마나 강한 냄새를 만들어내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노인 냄새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적, 생리적 변화와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적절한 관리를 해준다면 노인 냄새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많은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요즘 스스로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노인 냄새를 줄이고 깨끗한 향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먼저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샤워는 매일이 어렵더라도 최소 이틀에 한 번은 하며 특히 겨드랑이, 목 뒤, 무릎 뒤,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어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피부가 겹치는 부위, 예를 들어 겨드랑이나 가슴 및 배꼽 주변, 사타구니 등은 땀과 피지가 쉽게 고이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런 부위는 더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목욕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36도에서 38도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파괴하고 건조함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손등에 물을 묻혀 온도를 확인한 후에 들어갑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살짝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비누는 중성이나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성초나 황토 성분이 들어간 천연 비누를 사용하는데 피부도 보호하고 은은한 향도 오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특히 피부가 겹치는 부위는 더 꼼꼼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타월로 가볍게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한 후 선풍기나 드라이기 바람을 이용해 완전히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모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코털, 귀털, 겨드랑이 털을 깔끔하게 다듬어주면 땀과 피지가 고이는 것을 막아주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코털과 귀털은 나이가 들면서 더 굵고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호르몬 변화 때문인데 코털이나 귀털이 길어지면 그만큼 먼지와 이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고 분비물이 말라붙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한 코털 정리기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귀지도 면봉으로 무리하게 파내려 하지 말고 겉에 있는 물기만 가볍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귀지가 많아 답답하시다면 이비인후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구강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치질은 물론 혀 클리너를 사용해 백태를 제거하고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은 틀니를 틀니 세정제에 담가 소독해 주어야 합니다. 입안 청결만 잘 지켜도 채취는 크게 줄어듭니다. 구강위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특히 잠자기 전 양치는 가장 중요합니다. 밤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더 활발하게 번식하기 때문이죠.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도 바로 양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영상 중에 소금물 가글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혀 클리너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혀 표면의 백태를 제거하면 입 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칫솔 뒷면에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데 매일 아침 양치 후 혀를 가볍게 긁어주면 입안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 세정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 세균이 번식하고 나쁜 냄새가 납니다. 식사 후에는 틀니를 빼서 물로 헹구고 밤에는 전용 세정제에 담가 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식초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의 한 할머니는 식초 대신 레몬즙을 희석해서 사용하시는데 상쾌한 향까지 더해져 좋다고 하셨어요. 구강 건조증도 입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여러 약물 복용으로 인해 입이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이용해 침 분비를 촉진하세요. 심한 경우에는 인공타액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은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 꾸준히 마시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소변이나 땀에서도 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할 때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했던 것이 수분 섭취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탁이나 TV 옆 같은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고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 자신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후 그리고 약을 먹을 때 한 잔씩 또 오후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했지만 몸이 적응하고 나니 소변 냄새도 옅어지고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나는 물맛이 싫어? 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몸속이 맑아야 몸 밖으로도 좋은 향기가 나옵니다. 또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한 수분 섭취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등은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들입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오이 냉국인데 여름에 오이, 파, 마늘을 넣고 식초와 간장으로 간을 한 냉국은 수분 공급과 식욕 촉진에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먹는 음식도 채취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 특히 붉은 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특유의 채취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양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생선과 같은 담백한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붉은 고기는 한두 번 정도만 먹고 대신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자주 해 먹습니다.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도 체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잘 안 되어 장내 가스 생성을 증가시키고 피부를 통해 배출되는 지방산의 양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찌거나 삶거나 구운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체내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 브로콜리,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디톡스에 효과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합은 사과와 당근, 오이를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인데 아침 식사 대신 이것을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향신료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늘, 양파, 카레와 같은 강한 향신료는 체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향신료들은 건강에 좋은 성분도 많기 때문에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섭취 후 구강청결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식품도 적절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김치, 요구르트,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다만 지나치게 맵거나 짠 김치는 오히려 체취를 강하게 할 수 있으니 담백하게 담근 김치를 적당량 드세요. 저는 몇 년 전 혈압약을 바꾸고 나서 체취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꾸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주변에서 냄새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필요하면 대체 가능한 약물이나 보조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안 공기도 무척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최소한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세요. 환기는 실내 습도 조절에도 중요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이는 집안의 냄새 원인이 됩니다. 저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전 하루에 2번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겨울에는 시간을 줄여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습도계를 구입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제습기를, 건조할 때는 가습기를 활용하세요. 저는 작은 습도계를 거실과 침실에 두어 수시로 확인합니다. 또 햇빛은 훌륭한 소독제입니다. 옷이나 침구를 햇살에 자주 말려주세요. 햇살에 잘 말린 이불은 그 자체로 상쾌한 향기를 품게 됩니다. 이불이나 베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은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하여 세균과 진먼지 진드기를 줄여줍니다. 저는 맑은 날이면 꼭 이불을 밖에 내다 말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장롱, 비닐, 플라스틱 제품, 옷가지들은 냄새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냄새가 쌓이면 아무리 환기를 해도 집안 공기가 탁해질 수 있지요. 저는 몇 년 전 대대적인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쓰던 낡은 옷장과 책장을 버리고 새 가구로 교체했더니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된 가구에서 나던 곰팡이 냄새가 사라져 실내 공기가 훨씬 맑아졌습니다. 특히 오래된 가구는 먼지와 냄새를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3년에서 5년마다 주요 가구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다면 완전히 교체하지 않더라도 표면을 닦고 광택제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옷가지도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 섬유 옷은 땀과 채취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기부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해마다 봄과 가을, 계절이 바뀔 때 옷장 정리를 합니다.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워서 정리하면 효과적입니다. 오래된 신발도 냄새의 주범입니다. 신발장을 열었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신발 정리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신고난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완전히 말린 후 신발장에 넣고 신발장 안에는 숯이나 천연 제습제를 두어 습기를 조절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체취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일 뿐이지요. 모든 나이에는 그 나이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 노년의 삶 역시 소중하고 존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피부와 구강 관리, 수분 섭취, 식습관 개선, 환기와 햇빛 소독,
오래된 물건 정리. 이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상쾌하고 건강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리는 단순히 냄새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깨끗한 피부와 구강 관리는 감염을 예방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을 도우며 균형 잡힌 식습관은 전체적인 건강을 지켜줍니다. 환기와 정리정돈된 생활 공간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제가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환자는 94세의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스스로 목욕하고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또한 하루에 물을 8잔씩 마시고 매 식사에 채소 반찬을 꼭 챙겨 드셨지요. 그분 댁에 방문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집안에는 은은한 허브 향이 퍼져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어떻게 자신을 대하느냐가 진짜 나이를 결정하는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꿀 자격이 있습니다. 손주들과 가족들이 우리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하고 할아버지, 집은 포근해서 좋아. 할머니 옆에 있으면 편하네. 이렇게 말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아주 소중하고 존경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작은 조언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냄새 관리 방법이나 건강 비결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